안녕하세요. 혜원의 보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시험관을 진행하면서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와 시험관 시술 성공을 위해 바꾸기 시작한 식단, 운동, 이런 루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색다르게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험관 시술을 시작한 지가 벌써 햇수로 6년 차가 되었네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시험관 시술은 신선으로 25회 진행됐고요. 그러니까 채취 시술만 25회, 동결 이식은 5회 진행했으니까 총 시험관 30회가 되는 거죠. 그랬던 이유는 제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2023년 3월 기준 AMH 결과가 0.07로 초극난저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채취는 적으면 한두 개씩, 간혹 진짜 좋을 땐 3개씩도 나왔어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이대로 꾸준히 가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지도 모른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난포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어찌어찌 채취가 되더라도 배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점점 끝이 다가오나 보다, 난소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속 될 때까지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가능성이 0.1%라고 해도 끝까지 해보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건 아닌지 많이 불안하고, 그러므로 해서 마음이 점점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마음앓이를 하다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진짜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건 어떨까? 제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진짜 나를 하얗게 불태울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험관 시술 주기 외에는 저는 술도 한 잔씩 했고요. 커피는 이식 외에는 매일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도 다 끊어내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라는 게 저의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새롭게 다짐한 각오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식단인데요.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 임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탄단지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혈액순환 장애가 있거나 혹은 예상되는 분들은 지중해식 식단이나 저탄수화물 식단, 심지어 당뇨식이 임신에 도움된다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한 실험군이 임신 성공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접한 바로 그날부터 당뇨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뇨식이라고 하면 보통 탄수화물을 줄이고 달지 않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따라서 저의 식단의 가장 큰 변화는 탄수화물과 설탕을 줄인 것이었어요. 식사는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서 하루 2끼 정도 먹는데요. 한 끼는 닭국밥 위주로 먹고 다른 한 끼는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주로 샐러드를 먹었는데요. 샐러드가 지겨울 땐 두부를 포슬포슬하게 볶아서 밥 대신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제된 설탕 같은 단당류도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있는 설탕도 전부 바꿨어요. 자일로스, 알룰로스, 에리스리톨 같은 대체당으로 전부 바꾸고, 꿀도 착상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안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식단을 지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간식을 끊는 일이었는데요. 워낙 빵이나 초콜릿 같은 달달한 음식들을 좋아하는 저였기 때문에 이런 달달구리들을 끊는 일이 정말 짜증 지수를 높이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최근에 베이킹을 시작하면서 아주 초보지만 간식을 건강하게 직접 만들어 먹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짜증 지수도
차츰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커피일 텐데요. 저는 이식주기 아니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김에 커피도 안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한 잔의 커피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일 것 같아요. 보통 1일 300mg 이하의 카페인은 문제없다고 얘기들을 하죠. 하지만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150 정도로 매우 고카페인 음료고요. 2잔만 마셔도 1일 제한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많이 드시는 밀크티나 녹차 한 잔만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 제한량을 쉽게 초과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저는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아예 커피를 제한을 하고 디카페인 커피로 바꿔서 마시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밍밍하고 쓰고 맛없기만 했는데 자꾸 마시다 보니 점점 카페인 갈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밤에 마셔도 괜찮고 해서 디카페인 커피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은 일절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동결오차 결과 나왔을 때는 속이 너무 쓰려서 어쩔 수 없이 한 잔 했습니다. 제 식단의 포인트는 술, 카페인, 당뇨식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새로운 각오 두 번째는 운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운동도 난임 시술하시는 분들의 정말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죠. 걷기 운동이 자궁 쪽 혈류를 좋게 해서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난임 카페에 만보 인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운동을 줄여야 했던 사람인데요. 원래 시험관 시술 전에 20kg 정도 감량했던 사람이고 시험관을 하면서 찌는 살을 운동으로 조정해왔던 사람이라 보통 2-3시간, 심할 땐 하루 4-5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워낙 제가 땀 흘리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지라 극난저인 사람들에겐 무리한 운동은 최악이다. 그런 말을 듣고도 길을 닫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영상에서 일주일에 4시간 이상 운동한 사람의 정상적인 분만율이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40%나 떨어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듣고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 아니 나는 하루에 4-5시간 했던 사람인데 설명은 그랬어요. 운동을 격하게 하게 되면 자궁으로 가야 할 혈액이 심장으로 몰려서 임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일주일에 4시간 운동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것도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걷기랑 요가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운동은 일주일에 4시간, 걷기와 요가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저의 새로운 노력 3번째는요. 수면 습관 바로잡기입니다. 시험관 시술에서 식단과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수면 습관이라고 해요. 그것도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시에서 2시 사이에 깊은 숙면을 취해야만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고 이 성장 호르몬이 임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시험관 하시는 분들은 다들 보통 일찍 주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보통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잠을 자고 아침에는 8시에 일어나는 게 오래 습관이 되어서 10시에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습관만큼은 좋다는 건 알지만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알게 된 이후 완전 신세계였죠. 매일 꿀잠 자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도 생성되는 호르몬의 일종이라 어릴 때는 왕성하게 분비되다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고 해요. 아기일 때 잠이 많은 이유가 이 멜라토닌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약이라 외국에서는 어린이용 멜라토닌도 판매할 정도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 4번째는 영양제 복용입니다. 영양제는 제가
안 챙겨 먹었던 건 아니지만 새로 정비를 다시 했어요. 영양제도 시험관 시술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보통 시험관 하시는 분들은 엽산,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코큐텐이나 유비퀴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고령 임산부에다가 초극단적인 상황이라 노화나 항산화에 특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영양제에다가 추가로 이 NMN 그리고 라스베라트롤, 원래 라스베라트롤 병이 너무 커서 이렇게 작은 병에 옮겨 담아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DHEA, 이거 같은 경우는 DHEA 전구체인데요. 이 약이 대사가 되면 DHEA가 되는 거라서 별 문제 없지 않나 생각해서 이거 그냥 복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이상 복용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4개월 이내에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노시톨 먹고 있고, 비타민 E, 비타민 D, 그리고 질유산균, 운동하면서 발생할지 모르는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 비타민 C 이런 거 먹고 있거든요.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들을 다 세어보니 총 12가지의 영양제를 먹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양제 비용도 너무 부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시험관 비용이 너무 어마무시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졸업하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하니 이제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리고 최근에 2월 1일부터 난임 지원 횟수가 칸막이 없이 4회나 늘어서 저 같은 고차수도 당분간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서 너무 안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험관 6년차를 맞아 식단, 운동, 수면 습관, 영양제 이 4가지에 대한 저의 새로운 각오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오덕이 엄마 영상을 접했거든요. 난소 수치가 0.15인 사람의 임신 확률이 단 1%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낮은 확률을 뚫고 임신에 성공하신 황보라님을 생각하니 어쩐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분 말씀이 자기는 임신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대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이런 가시밭길 같은 시험관 여정을 힘내서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시험관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저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각오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2024년 난임 졸업 화이팅입니다. 예비 청룡맘들 힘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